일주일 전 수도권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죠. 지금 복구도 지원도 더딘 상황이라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식비나 임시 주거 거주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공지조차 되지 않아서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에서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보이는 작은 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낮에도 빛 한 줄기 없는 반지하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사로 뒤덮인 방 안엔 각종 세간살이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밀려드는 빗물에 탈출하지 못한 52살 오지영 씨가 숨진 곳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는 고인의 유품들. 발인을 마쳤지만 슬픔은 그대로입니다. 노약자분들, 폐유지 지은 분들 보면 폐유지를 모아서 그분이 모아놓은 곳에 갖다 놔주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자체장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사흘 뒤 이곳을 찾은 동작구청장과 만났는데 조의도 표하지 않은 채 대뜸 7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3층에 가서 대피를 해라. 그것도 아니면 7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모텔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인재인데. 유족들은 구청에 먼저 전화하기 전까진 임시 거주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당신들 뭐 어떻게 하셨을 거냐.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구청장 발언은 유족들에게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준 것이며 장례가 진행 중이어서 연락을 못했을 뿐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이재민들에게 식비 8천 원, 임시 거주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대부분 사비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데다 공지조차 제대로 안 돼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종관 씨도 700만 원대의 세간살이를 전부 잃게 되자 급기야 SNS에 지원 요청글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금 5천을 모으기 위해서 풀대출을 받았어요. 모아놓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떤 지원이 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960만 원을 기부받은 차 씨는 개인 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2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모두 2,200여 명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들, 복구도 문제지만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100명이 넘게 모여있던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이 아직 복구도 안 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 수해 흔적이 그대로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집이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보니 벽면에 빨래가 가득하고 젖은 바닥에는 여전히 신문지가 깔려 있습니다. 집을 치우고 있는 주민 서필순 씨. 수해 직후 근처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가 있었는데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나 나온 겁니다. 80이 다 돼가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코로나 걸리면은 늙으니까 죽으니까 그냥 와라. 구청이 대체 숙소를 마련했지만 서 씨는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우려에 복구 시간도 부족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만 이재민 11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가운데 8명은 대피소에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생활이 불편한 데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자 복구가 덜 된 집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장판은 다 뜯어냈고 물에 젖은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망가진 집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청소해도 여전히 누울 공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금방 복구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산다는 사는 게 한참 걸려. 대책이 지금 안 서는 거야. 막막해. 어쩔 수 없이 대피소나 대체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많은 겁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새웠고 좀 서글픈 생각이 들죠. 나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더딘 복구 속도에 계속되는 폭우 우려, 코로나 감염 문제까지 겹쳐 이재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더 힘 빠지게 하고 화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부적절한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봉사 시작 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가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옆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의 팔을 툭 치며 제지했지만 엎질러진 물. 곧바로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두둔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봉사 현장에 당권 주자 등 100여 명 가까운 의원과 당원들이 몰리면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민 염장 지르는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MBC와 통화해서 어이가 없다, 오늘 고생했는데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원 의원의 실언과 봉사 현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싸잡아 목불인견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일가족 참사를 당한 현장을 홍보 사진으로 사용한 대통령실에 이어 봉사보다 사진을 먼저 챙긴 여당까지 여권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